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입니다. 좀 전에 뉴스가 하나, 그 쌍용차 M&A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 모터스 측이 그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을 못하는 바람에 어제 3월 28일 날 오전에 쌍용차 쪽에서 계약 해지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쪽에 통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에디슨 모터스 측은 이걸 수용하지를 않고 그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그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의지는 확고하고 인수 자금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왜 인수 그 잔금을 3월 25일 계약한 그 일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막 들어온 뉴스가 뭐냐면요.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법원이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를 결정했다. 이런 뉴스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쌍용차 그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법원도 4월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를 했다. 그래서 서울 그 회생법인이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 측이 제출했던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한 그 배제 결정을 했고, 또 4월 1일 관계인 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출했던 그 회생 계획안을 이렇게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쌍용차하고 에디슨 모터스하고 맺었던 그 투자 계약 이 해지를 법원이 이렇게 공식화를 해준 겁니다. 당연히 이제 4월 1일 날 관계인 집회도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쌍용차 쪽은 관계자는 잔금 미납으로 투자 M&A 계약이 해제가 됐고, 이전에 제출했던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의해서 배제됨에 따라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서 경쟁력 있는 뭐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이 쌍용차 쪽에 손을 들어줬다. 다시 말해서 에디슨 모터스 측하고의 그 M&A 계약 해지가 옳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단 손을 들어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M&A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통칭해서 그냥 에디슨 모터스 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뭐 강영군 회장이 뭐 에디슨 솔루션즈를 지배를 하고 에디슨 솔루션즈가 또 에디슨 모터스를 지배를 하고 이런 지배 구조가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에디슨 모터스 측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고 이 에디슨이 그 옛날에 세미시스코 지금의 에디슨 EV죠. 여기 그 신주를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주를 인수를 하게 되고 이 세미시스코는 이 대주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미시스코가 발행하는 그 신주를 인수를 하고 여기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은 이렇게 매각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6개의 그 민법상의 투자조합으로 넘어갑니다. 대주주 지분이 6개의 민법조합으로 나뉘어서 매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에디슨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이 대주주 지분이 잘게 쪼개어져서 6개의 민법조합으로 분산돼서 매각되다 보니까 당연히 에디슨 모터스가 세미시스코의 최대 주주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미시스코의 이사회를 장악을 해서 이 세미시스코로 하여금 CB나 BW 메자닌을 발행하게 하죠. 이렇게 메자닌을 발행한 자금이 결국은 에디슨 모터스 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그 샌미시스코는 쌍용차 M&A 테마, 전기차 테마를 타고 주가가 막 오르니까 이 6개 그 민법상의 투자조합들은 주가가 폭등한 틈을 타서 주식을 탈탈 털어버리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 하에서 보면 뭐 여기 에디슨 측하고 이렇게 민법상의 그 민법 투자 조합 간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디슨 쪽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UNI라고 하는 의료기구 회사의 그 신주를 에디슨 EV가 인수를 지금 했죠. 인수를 하고 UNI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은 이렇게 아임홀딩스 등 그 두 개의 그 어떤 투자 회사, 투자 조합 또는 FI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임홀딩스나 이쪽 그의 정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하여튼 이런 어떤 그 투자 회사 쪽으로 이렇게 매각이 됩니다. 비슷하죠. 여기 앞에서 했던 구조하고 거의 똑같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NI의 최대 주주가 샌미시스코가 되는 겁니다. 이 지분이 분산돼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 UNI의 주가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그냥 지분을 털어버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UNI가 지금 CB하고 BW를 발행을 하죠. 이렇게 발행한 이 자금을 쌍용차 M&A에 넣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샌미시스코나 이 UNI라고 하는 회사는 철저하게 쌍용차 M&A의 자금 조달 창구로 써먹기 위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에디슨 모터스 측, 강영권 씨 측이 이런 구조를 이렇게 활용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M&A를 할 때 회사가 자체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수금융을 할 수도 있죠. 뭐 증권사나 아니면 그 은행으로부터 그 인수 그 자금을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융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처럼 현재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를 M&A를 할 때는 인수금융이 잘 안 됩니다. 그 인수하려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쌍용차의 지분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넣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법정관리 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줄 그 금융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금융은 잘 안 되고 대부분은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 이제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에디슨 쪽도 처음에는 키스톤하고 KCGI를 FI로 확보했다고 하고 서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키스톤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KCGI는 아직 공식적으로 에디슨하고 컨소시엄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신문의 기사는 뭐 에디슨하고 KCGI가 뭐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KCGI는 공식적으로 에디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에디슨 쪽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티직 인베스터, 이제 전략적 투자자를 또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지금 에디슨 쪽은 샌미시스코나 아니면 UNI를 전략적 투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코스닥 적자 기업을 M&A를 했죠. 샌미시스코나 UNI 같은 회사를 M&A를 했죠. 지분을 인수를 해서 대주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장악하죠. CB나 BW를 발행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조금 중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디슨 EV라고 하는 회사의 연결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자, 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매출이 219억, 170억, 136억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입니다. 이 3년 동안 한 번도 이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을. 자, 18년도에는 뭐 영업 손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한 6억 정도였는데 크게 늘어나죠. 77억으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73억.
자, 현금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18, 19, 20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거티브 영업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금도 갈수록 125,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규모도 125, 81, 55 이렇게 줄어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21년도 에디슨 EV의 그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익계산서 한번 보시면 한 5억 9천 6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긴 했습니다. 매출도 좀 늘었네요. 매출 325억에 영업이익 한 6억 정도 늘었는데, 자, 캐시플로우로 한번 가보면 영업현금 흐름은 이렇게 87억 마이너스입니다. 회계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렇게 6억의 이익을 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전보다도 크게 그 네거티브로 그 순유출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7억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회계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그 이익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소폭 그 흑자를 냈는데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밀어내기를 해서 매출 채권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으면서, 판매, 개당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이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 현금 흐름에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5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디슨 EV가 에디슨 모터스 지분 인수하는데 500억 쓴 겁니다. 여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슨 모터스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디슨 EV가 어디서 돈이 있어서 500억이나 되는 돈으로 에디슨 모터스 지분을 인수를 했을까요? 요 밑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보면 전환사채 400억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 400억, CB하고 BW 400억 해서 이거 800억 찍어가지고 이 중에서 500억을 에디슨 모터스 지분 인수에다가 쓴 겁니다. 그만큼이 에디슨 모터스 쪽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예. 한 300억 원은 남아있겠네요. 사채 발행한 것 중에서, 매자님 발행한 것 중에서. UNI 한번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역시 영업이익 못 내고 있는 회사죠. 19, 20, 21 영업이익 못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M&A 해서 최대 주주가 되어서 이 회사들이 에디슨 모터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에디슨 EV가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UNI도 그렇고 에디슨 EV도 그렇고 갑자기 막 CB나 BW를 엄청나게 찍습니다. 예. 쌍용차 M&A 때문이죠.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번에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나서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준비돼 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 준비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잔금을 내면 우리가 채권단에 끌려다니게 되기 때문에 내지 않았을 뿐이다. 라며 채권단과의 협상 전략에 따라서 잔금 납부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정해진 잔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을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채권단에 끌려다닐까봐 내지 않았을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도 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는,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 같은데, 인수 자금은 마련되어 있지만 관계인 집회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잔금 예치보다는 채권단 설득이 우선이라 판단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잔금을 예치를 해야지 채권단 설득이 가능합니다. 채권단은 자기들 채권 회수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M&A의 인수 대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 채권단이 인수 대금이 온전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지 이 채권단 설득이 가능한데 잔금 예치보다는 채권단 설득이 우선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4월 14일 쌍용차 상장 폐지 여부에 따른 대응 시간도 필요했다. 그 다음에 손을 뗐다고 알려진 강성부 펀드 역시 컨소시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에디슨 EV를 거친 투자를 확정한 상황이다. 뭔 소린지도 알지도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쌍용차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대응 시간 여부, 이거 말씀드릴게요. 작년 3월 달에 쌍용차의 그 2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이렇게 의견 거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견 거절로 나오니까 지금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됐죠. 코스피 기업이 회계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면 거래소에서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상폐시킬지 아니면 좀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줄지 결정을 하는데, 작년 3월 달에 의견 거절 나오면서 4월 달에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려서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됐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4월 14일까지가 개선 기간 그 마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공시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년도 작년 3월 달에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공시도 나왔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쌍용차가 그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그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이 되었고, 그 무렵에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려서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는 거, 이거 다 공시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올 1월 달에도 관련된 내용이 공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되어 있어서 우리 회사 주식은 지금 매매 거래 정지 중에 있다. 이렇게 공시됐는데, 이미 다 에디슨 모터스 쪽이 작년에 쌍용차 M&A 하겠다고 했을 때 다 파악된 내용인데, 이제 와가지고 잔금 납입일 날 다 와가지고 부랴부랴 상장 폐지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고, 이런 소리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에디슨 모터스 쪽의 입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튜브에서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에디슨 EV 1.5조 자금 조달 성공. 에디슨 EV 채권단 동의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들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굉장히 황당한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긴급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 3월 28일 날 삼프로TV 컴퍼니 백브리핑 시간에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잠깐 저희 글로벌 모니터 TV에서도 쌍용차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